날이 추우면 목이며 어깨며 여기저기 좀 근육통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움츠리게 되면서 여기저기 굳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움츠리게 되면은 네. 목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이런데요. 이런 통증이 한번 생기면 잘 쉬어도 낫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면 생기는 목의 통증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치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한의사 이범 원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몸에 여기저기가 아픈지 궁금한데 실제로도 목에 그 근육통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목을 움츠리게 되는데요. 몸을 움츠린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몸의 여기저기가 아플 수 있는데요. 특히나 목이나 허리, 척추, 그리고 무릎과 어깨 같은 관절이 약한 분들은 더 통증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리고 새벽이 특히 문제인데요. 밤에 잠이 들 때보다 새벽에 더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밤에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지 않으면 새벽이 되어서 더 통증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통증이 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뭐 시리다, 네. 아프다, 어깨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것처럼 쑤시고 무겁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는데 통증은 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요? 예, 증상을 호소하는 건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프다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목에 올라탄 것처럼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에 있는 근육이 목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어깨라든지 등까지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목의 근육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깨나 등까지도 불편한 경우가 많죠. 누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있죠. 등이라든지 어깨까지 불편한 경우를 누구나 한 번씩 느껴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머리가 아픈 경우인데요. 네. 두통이 있는 경우도 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 머릿속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신경학적인 증상이 없이 두통만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목에서 오는 통증이 많이 있고요. 한번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면서 양쪽 관자놀이가 아프다든지 뒷목이 땡기면서 뒷머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목에서 출발하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이 근육통이 오면 특히 목이나 허리일 경우에는 혹시 디스크 아니야 하는 걱정이 그런 생각하게 생기더라고요. 되죠. 이 목으로는 혹시 디스크가 오면 어떤 증상이 있고 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목 디스크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목에 디스크가 안 좋아서 생기는 통증의 경우에는 목 근육통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목에 발생하는 통증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약간 어렵긴 하죠. 근데 이제 동반하는 증상이라든지 경과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고, 보통은 목 근육 통증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 1, 2주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런데 치료를 하더라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라든지 통증의 양상이 목에서부터 등으로 퍼져나가고 팔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예, 심한 경우에는 힘이 빠져서 네.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어렵거나 그다음에 이제 쥐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근육통으로 인한 목 통증과 목 디스크로 발생한 목 통증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왠지 예. 근육통은 한 네. 2, 3일 지나고 그러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은 목 디스크에 대해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추인데요. 목뼈인데요. 경추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머리와 목을 받쳐주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목 디스크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섬유륜이라는 질긴 인대 안에 수액이 있고 수액이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주변 신경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때문에 목의 통증뿐만이 아니고 팔에 저림, 시림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목 디스크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럼 근육통의 경우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목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느낌도 있고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목 디스크처럼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다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팔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가 진단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내가 목이 아픈 것 같긴 한데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 디스크를 검사하는 이학적 검사 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쪽으로 머리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를 지그시 눌러보는 겁니다.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팔저림이 유발이 된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너무 심하게 누르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해야 하고요. 네. 무리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처럼 꼭 누르지 않더라도 목을 돌리거나 뒤로 젖혔는데 찌릿한 느낌이 든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가 진단법 통해서 찌릿한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 치료하는 과정이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과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예, 이 환자는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인데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목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특히 심한 편이었고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네. 목의 우측을 촉진할 때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고요. 두통까지 동반하고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목을 감싸는 근육 중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어서 네. 목과 머리를 이어주는 근육에 경결이 심하게 있었고 추나 치료부터 먼저 시행을 했고요. 네. 추나요법은 기법이 다양하지만 목의 관절을 하나하나 풀어서 관절 사이 공간을 넓혀주는 기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좌우로도 움직여주고 위아래도 움직여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교정 기법이죠. 네, 어. 교정을. 충분히 교정을 함으로써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이렇게 교정을 되겠습니다. 하는군요. 근데 잠자고 일어나면 정말 목이 안 움직여질 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죠. 자세 때문인 추운 겨울에. 건가요? 네. 그렇죠. 잘 때 자세가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네. 원체 목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 무리가 됐을 때도 네.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약침 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주사제로 만든 한약을 직접 혈자리에 주입해서 치매 효과와 약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고 침 치료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목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데요. 침을 놓고 나서 목을 살살 움직이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끔 치료를 합니다. 동작침이라고도 하고요. 네. 침 치료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작침 요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네. 통증을 줄이고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왜 근육통 제제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긴 한데 좀 오래 효과가 한참 있다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약침이나 또 한약과 약침을 함께 사용을 하면 조금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크가 안 좋다고 하면 당연히 디스크에 맞는 한약을 써야 되겠고 한약을 쓰게 되면 디스크 주변의 염증 상태를 줄여주고 신경이 손상된 걸 회복함으로써 팔의 저림이라든지 시림, 아픈 통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약침 같은 경우에는 한약은 일단 먹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먹어서 흡수를 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약침은 직접 한약을 아픈 부위에 주입을 함으로써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이제 화면에서도 좀 잠깐 나왔는데 그 추나요법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보통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목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게 되면 목 내부에 있는 뼈라든지 관절, 디스크에 무리가 가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고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풀어줌으로써 목의 통증을 줄여주고 튼튼한 목으로 이제 살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추나요법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치료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생각,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걸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혹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지 염려도 되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예,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근육 통증이라면 1, 2주 정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는데요. 디스크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디스크의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증상이 가볍다면은 한 달 정도 치료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이 여러 부분에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증상이 심하다고 하면은 2, 3개월 정도는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련된 한의사가 시술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목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가는 혈관도 많고 신경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시술에 주의를 요하는데 한의사가 목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한약의 경우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쓰는 약재는 국가 인증을 받은 약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한약재를 조합해서 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약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라에서 인증을 한 약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화면 볼 때는 우리도 왜 자고 일어나면 좀 목이 뻐근하고 아픈 경우가 있어서 막 네네.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이 왠지 아픈 느낌이었는데 치료받는 장면까지 나오고 또 추나요법 하고 하다 보니까 왠지 제 목까지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어떻게 해주면 더 좋으실까요? 보통 저희도 그렇지만 네. 앉아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서 있는 거나 누워 있는 것보다 목에 부담이 더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앉는 것이 중요한데 바르게 앉는 자세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앉아 있을 때 눈 높이보다 모니터가 더 낮게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자세입니다. 네. 눈높이보다 모니터가 낮으니까 당연히 고개가 숙여지겠죠. 목이 숙여지면서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목 주변 근육과 디스크가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가 낮으니까 이 사람이 두 번째 그림처럼 의자를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와 골반을 구부리게 되죠. 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허리와 등을 구부리게 되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처럼 허리와 등을 바로 세운 자세에서 모니터 높이를 올려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목의 위치도 신경 쓰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2, 30분 정도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손으로 이제 목의 아픈 쪽으로 이제 반대쪽 손으로 당겨주면서 이렇게 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좀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일단 허리를 좀 잘 펴주시고 모니터의 위치를 내 시선과 맞추시면서 자세를 펴서 앉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보통 목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보고 참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물론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기다려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증이 줄어들면 다행인데 1, 2일이 지나도 3일이 넘게 지나도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안쪽에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통증을 참아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는 동안에 퇴행성 변화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큰 통증으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과 등 쪽으로 이상한 느낌이 있고 그것이 조금 시간이 오래 가도록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빨리 찾으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함께 목 근육 통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혜연 리포터 오늘 소식도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유독 좀 살이 찐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그런 게요. 날이 추워지면 에너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활동량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렇죠. 뭐 네. 지방이 섞여 있는 음식을 먹으면 더 살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럴 때 음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통곡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양분과 섬유소가 많아서 속을 든든하게 하고요. 뭐 아몬드라든가 또는 피스타치오라든가 이렇게 견과류를 잘 활용하시면 든든한 간식까지 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체중을 더 늘리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정보 참고하셔서 겨울철 건강하게 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